네, 이규창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됩니까? 네, 맞습니다. 2020년까지요. 서울시에서 시내 462곳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에 2명씩의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교통안전 지도사라고 하면 좀 낯설 분도 있을 텐데요. 학생들을 4명에서 한 10명 정도 아이들 그룹을 지어서 함께 등하굣길에 같이 다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다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나와서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네. 건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 교통안전은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아이들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효과까지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출근길에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어머님들 같은데 이렇게 노란 거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교통안전지도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그걸 딱 떠올리기 좋으신데요. 그건 딱 그 건널목에서 안전을 지키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건널목 지난 다음에 우스한 골목 혹시 지나다가 혹시라도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예방이 될 수 있는. 이게 언제부터 제도입니다. 운영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운영하기 시작한 건 사실 처음 시작한 게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1992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영국,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워킹 스쿨버스입니다. 그래요? 네, 스쿨버스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아이를 모셔주는 것처럼 또 역시 이 교통안전 지도사분들이 길을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해서 워킹 스쿨버스라고 불리는 제도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12년부터 시험을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제 서울시의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월세를 못 내는 가정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위기 가정 특별대책이라는 걸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주거위기, 그러니까 월세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보증금을 만들지 못해서 네.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의 주거 불안정 가구 지원용이라고 해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생계비를 100만 원, 그러니까 월세만 해결된다고 당장 이분들의 그렇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생계비까지 더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좀 보완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중위소득 85%,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1인 가정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140만 원 정도 네. 그 미만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혜택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의 대책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이 범위의 대상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면접이나 조사를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시내에도 월세를 밀릴 만큼 힘든 가정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달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영등포 신길동에서 살던 40대 남성이 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래요? 알고 보니까 월세가 5개월 동안 밀려서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비워주기로 약속한 날 갈 곳이 없고 막막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위기는 사실 가정을 깰 수도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원 제도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사각지대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쓰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동절기, 하절기에는 특히나 실직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때 직접적으로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좀 찾아가서 보겠다는 거고요. 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찜질방에 생활하시는 분도 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고지하지 못해서 찜질방에서 가족이 사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보증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도 늘렸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봄꽃 축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까? 네, 좀 이번엔 좀 아마 나들이 좀 즐길 수 있게 좋은 소식 좀 가져왔는데요. 네. 서울의 벚꽃놀이 명소로 유명하죠. 여의도. 그곳에서 이제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고요.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나요? 네, 이제 곧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눈에 잘 안 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마 주말 되면 좀 만개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면 절정이 이루어서 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50여 년대 한
왕벚나무가 이제 여의도에 워낙 많아서 네. 이때가 되면 완전히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복고 테마로 다양한 행사도 준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롤러장, 사진관, 역전 다방 같이 추억의 장소들을 여의도에 재현을 해놓는다고 하니까 가족들 데리고 가서 이런 이색적인 행사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벚꽃이 이제 만개가 되면 여의도가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인파가 대단하고 교통도 밀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뭐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없습니까? 사실 여의도 가서 고생하셨던 분도 글쎄 많아서 말이에요. 예. 좀 다른 곳으로 좀 가실 수 있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서울시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봄꽃길 170선이라고 해서 무려 170곳을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축제 기간에 오히려 피해서 이런 곳을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테마도 그냥 그 여의도 축제 외에도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라든지 나들이하기 좋은 곳, 산책하기 좋은 곳, 혹은 벚꽃은 좀 질린다라고 하면 다른 이색적인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해서 170곳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럼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됩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걸 받을 수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지도 서비스가 있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으시면 지도에 곳곳에 표시가 되니까 네. 그걸 보고 찾아가시면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여의도 같습니다. 벚꽃 축제를 놓치거나 네, 잘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서울시의 사이트 제공하는 다른 곳을 구경하시거나 네. 다니셔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우창 컬럼니스트였습니다.